안녕하십니까. 신년 특집 생방송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의 정승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지현입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충북 오늘은이 우리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새해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네, 오늘은 지역화폐 모화를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겨울왕국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경제와 문화 면에서 올 한 해 더 많이 기대를 모으는 도시 제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제천의 2020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살펴보죠. 이상천 제천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앞서 좀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겨울왕국 페스티벌로 참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먼저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160만 충북도민 여러분, 또 14만 제천 시민 여러분, 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다산과 풍요의 해인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제천 우리 화폐 모아는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또 지역의 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러한 결정 역할을 하고 안정화에 지역 경제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16일 만에 35만 명 관람객을 돌파한 겨울 왕국 페스티벌도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또 어림제에서 얼음 축제가 동시에 또 네. 개최가 되는데 모레는 또 알몬 마라톤을 합니다. 네. 평상시 한 500명 정도 알몬 마라톤을 뛰는데 올해는 1,200명이 뛰고요. 저도 또 경찰서장, 제천의 숙고 기관장 다 뛰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와.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네. 일요일 날 꼭 제천을 방문해 주셔서 같이 축제를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 알몸 마라톤 하면 뉴스에 저희가 항상 취재를 했는데 네. 시장님 진짜 알몸으로 뛰신다고 하니. 네. 지금 고민입니다. 어떻게 어쨌든 이 건강하게. 나온 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아주 고민입니다. 네. 예. 자, 건강한 제천입니다. 민선 7기에 취임하시면서 다시 뛰는 도심, 또 희망의 경제 도시 구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달려오셨는데요. 지난 2019년 돌아보니 이 가치가 잘 실현됐다라고 느끼시는지 어떠십니까? 글쎄, 아쉬움도 많지만 그래도 도시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금 구 동명초등학교의 제 여름 광장으로 명명이 됐는데요. 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지금 아주 난리가 났는데 네. 또 각종 축제, 특히 이제 국제음악영화제 EDM 페스티벌은 한 1만 5천 명 간증 자리를 완전히 잡았죠. 맞아요. 그래 동명초등학교를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는 상당히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작년 4월에 시작한 그 청풍호관 케이블카는 지금 전국 최고 반응을 정말 얻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청풍에 들어온 관람객을 어떻게 시내로 유입하느냐가 우리 네. 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도 유의미한 같은 그 결과는 의림지 관람객이 방문객이 재작년에 72만 명에 불과했는데 네. 올해는 작년도는 230만 문화관광부 공식 집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도심으로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 원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고요. 올해는 500만 이상 의리집권 네. 유입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 초에 완공 예정인 제3산단의 3산단 완공과 동시에 기업 유치를 100% 달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작년에 열심히 노력했고 일진글로벌에 1,500억 투자를 유치하는 등 한 6,070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이끌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천시 당초에서 작년 예산이 9,280억 원으로 네. 끝났는데 거기에 어떤 기여한 것은 정보 공모 사업에 저희 제천시가 네.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도 한 855억 네. 원 정도 공모 사업을 했는데 이거는 재작년 대비 한 3배 정도 효과를 보는 그런 성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뛰셨네요.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제천이 좀 청렴도 평가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네. 재작년에 한 3등급 됐고 올해는 충북 최고 수준인 2등급 평가를 받아서 네. 공무원들이 같은
자긍심 고취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 또 작년에 우리가 탈락됐었던 여성 체나 도시 네. 또 대한민국 정책 대상을 받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공무원 제천시 입장에서는 아주 그 유의미한 성과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뭐 잠도 안 자고 뛰셨겠어요, 시장님. 뭐 어쨌든 공무원 여러분들도 저가 그만큼 뛰는 것이 노력을 아니라 많이 우리 1200 하셨네요. 공직자가 네. 지금 의식이 바뀌고 있고요.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서 좀 이래 단결하는 그런 거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시장께서도 그렇고 그리고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시민 여러분들이 또 함께 작년에 그런 성과를 만들어 주셨는데 올해도 또 다양한 계획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계획이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도 예산이 문제인데 올해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고 예, 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당초 예산 작년도 7,500억에서 올해는 8,197억 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전년 대비 한 6% 증가한 겁니다. 작년도 7,500억 시작해서 9,280억으로 끝났으니까요. 올해는 거의 뭐 1조 원 시대를 맞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점은 지역경제 활성화, 네. 그다음에 시민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촘촘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천시 복지 예산은 2,315억 원이고 한 전체 예산의 한 28.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 예산이 한 1,01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농림 관련, 농업 관련 예산이 한 732억 원. 네. 그다음에 지역 개발 분야가 한 621억 원, 또 네. 문화 관광 분야에 한 511억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어떤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촘촘하게 챙겨서 예산 집행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이런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면은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나한테 이제 피부로 와닿았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참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올해 제천의 경제 분야입니다. 사실 이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는가 이게 잘 그 최대 관건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제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해온 바가 있습니다. 올해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과거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 있을 때 보다 지금 많이 도심이 쇠락돼 있고 이건 현실이고요. 인구 10만에서 20만 사이에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거의 비슷한 그런 환경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노령화되고 저출산, 그다음에 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 지역의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죠. 네. 제가 시장 되면서 바로 이런 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이것이 외곽으로 확대되는 그런 도심 구조를 가져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고요. 그래서 동명초등학교 철거하면서 구도시 동명초등학교를 활용한 도심 활성화에 진력을 한 결과 어느 정도 도심으로 사람이 모이는 효과는 거뒀다라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는 예술의 전당 올해 굉장히 끌었던 예술의 전당과 세명대 상생 캠퍼스가 동시에 착공이 됩니다. 내년 올해 하반기에 동시 착공이 되면은 지역대학 세명대와 대원대와 서로 상생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이 도심으로 들어오고 네. 이런 걸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심을 두고 이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제천은 중심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좀 안 됐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또 건축을 통해서 네. 제천 이제 시내로 유입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왜 지역 경제 지역 화폐 모아요. 제천이 처음 하신 건가요? 충청북도에서? 처음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역 카페에 타 지자체에 실패사례가 굉장히 많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4월에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고 올해 연말에 280억 원 판매를 했는데 그거는 지역의 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역할은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올해는 500억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역 카페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예를 그래서 들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200만 원 사서 좀 이렇게 가게랑 짜고 이렇게 이런 네. 경우가 안 되는데. 아주 극소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군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네. 다만 제가 지역 카페를 지역에 진짜 돈으로 쓸 수 있고 좀 통영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제천시의 13만 6,700명 인구 중에서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사람 한 9만 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천시 지역화폐를 쓰는 사람 한 9천 명 정도만 네. 지역화폐를 사서 쓰고 있어요. 이거를 올해 최중점 목표가 2만 명 이상 지역화폐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하면 그런 도덕적인 문제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지역화폐가 진짜 돈으로 쓰이면서 지역 경제의 선선한 효과에 상당한 기여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천 시민 여러분께서 지역화폐를 좀 더 써달라. 또 사회 지도층 인사도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를 좀 써달라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것은 결국 제천 시민들의 전체적인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역 화폐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 발전이 또 발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신성장 전략 산업이라는 것을 잘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잖아요. 네. 과연 제천에서는 어떤 새로운 사업이 또 첫 삽을 뜨게 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게 될까요? 네. 화면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제천의 봉양읍 주민이라면 낯설지 않으시겠죠? 이곳은 공사가 한창인 제3산업단지 조성 현장입니다. 제천 제 산업단지는 이제 그 제천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21년 내년에 이제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공정률이 한 44%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토건공사와 오수, 하수 공사, 또 하천 공사라든지 진입도로 공사라든지 이렇게 공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109만 제곱미터, 무려 33만 평의 규모인데요. 어떤 기업이 함께하게 될까요? 지역 특성에 맞게 그 의약품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 산업 제조업이라든지 또 이제 식료품 제조업 산업 그런 업종을 이제 저희가 중점에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규모가 작지 않은 유치 사업을 제천시가 해낼 수 있는 이유, 그것을 제천에 자리하고 있는 충북 테크노파크 한방 천연물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천연물 산업 종합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충북도는 그 2030 바이오 헬스 산업을 그 전략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육성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헬스 의약품 산업. 오래전부터 한방으로 이름나 있는 제천이 하지 않으면 또 누가 할까요? 그것이 충북 테크노파크 사업이 추진되는 4개 센터 중 한방 천연물 센터가 제천에 자리 잡게 된 이유입니다. 저희 한방 천연물 센터에서는 크게 3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들이 그 연구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업 지원 연구 부분과 두 번째는 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그 시험 분석 장비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약용작물 농가들에 대한 약용작물을 지원할 수 있는 GAP 인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 천연물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지만 비용적으로 부담이 큰 추출이나 시험 장비들도 제천에서 기업을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 탄탄한 지원으로 이곳 한방 천연물 센터에 입주한 기업만 해도 18개나 된다고 합니다. 한 기업은 일찍부터 제천의 가능성을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또 시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한방 쪽 산업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 인프라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고 사업을 이제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천시가. 한방 바이오에 특화된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 그리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까지 한방 천연물로는 제천이 대한민국 투자 1번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여기가 벌써 이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육성을 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다른 시도보다 제천이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과 그런 걸 바탕으로 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제천의 제3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2018년에 첫 삽을 떴고 내년에 완공이 된다고 네. 하니까 참 반갑네요. 네, 한방 천연물 사업은 사실 제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전국적으로도 이게 쉬운 사업이 아니고 또 딱 맞아 떨어지는 도시는 제천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자부심 느끼고요. 아까 피력한 그 제3산업단지는 네.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그 완공과 동시에 입주 분양을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올해도 뛰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천이 한방 바이오 산업을 추구로 해서 갔는데 결국 한방 바이오 산업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천연물 산업입니다. 천연물 산업은 블루오션 영역이고 해서 세계적인 천연물 산업단지를 목표로 저희들이 열심히 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연물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일종의 네. 뭐 이제 환기 추출물을 네. 네. 구격해둔 환기 추출물을 짜가지고 네. 그걸 원료로 해서 환기 추출물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있잖아요. 성분들. 그거를 성분들을 화장품 원료 또 뭐 의약 뭐 원료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네.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일진글로벌이라는 거의 대기업의 일진글로벌 전 직원이 한 제천시는 1,400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 전체 한 8,000명 가까이 네. 되는데 그게 제천이 입지하고 있고 제천 일진글로벌 중심으로 하고 또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산업이 제천이 시작을 했는데 자동차 부품 기업을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기업 유치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거다. 열심히 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올 한 해 그 제천의 지역 경제 활성화 한번 기대를 해 보게 됩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관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올해 그 제천의 관광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공약한 그 의림지 밑에 60만 평의 청년들의 초록길 드림팜랜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네. 여기에 이제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올해 시작을 하고요. 또 그 385에 국도가 있습니다. 그래 의림지 올라가는 길에 거기에 시민 사만의 초록길 걸을 수 있도록 에코브릿지 사업을 올해 시작을 합니다. 또 시민광장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콘텐츠를 집어넣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또 청포호반 케이블카 그 연계 사업으로 그분들이 시내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제천이 체리형 관광으로 가는 그 원년이 이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제천의 그 한계가 시내의 어떤 그 숙박 시설이 네. 별로 이제 모텔이나 이런 건 많지만 그래서 저희가 제천형 호텔을 좀 만드는 사업을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천시에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시에서 주축이 돼서 네. 현재 제천 기적의 도서관 맞은편에 350평 규모의 저희들이 예산 36억 원을 확보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올해 착공을 하고요. 네. 또 교동에 있는 목화장여관을 사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또 연초 제조 담배 연초 제조 있는 곳 시설도 저희들이 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굴대리 밖에 도시 재생과 연계해서 또 네.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좀 제천형 체리형 시설인 게스트하우스를 아주 정원이 예쁜 네. 특색 있는 그러한 체리형 시설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초록길 들팜랜드 사업가에 작년도에 32헥타 친환경 농업을 했는데 이 친환경 농업은 친환경 농업도 중요하지만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농업을 관광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친환경 사업을 이제 오리 농법 또 메기 농법까지 도입을 함으로써 와. 보는 재미도 있겠는데요. 네,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대 사업으로 올해는 그 차만의 초록길에 소달구지 사만의 초록길, 그 의림지 말씀하시는 의림지 거죠? 올라가는 길. 네, 네. 거기에 소달구지 사업이라든지. 그럼 소가 다닐 거예요? 예, 소달구지에 저기 사람들 강하게 태워서 이렇게 사만의 초록길을 한번 왕복하는 그런 네. 그런 사업 올해 이제 바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할 거고 지금 제가
올해 아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제천이 해발 245m입니다. 높습니다. 네. 장마가 물이 폭우가 쏟아져도 한나절이면 장평천 하소천이 건철이 됩니다. 물이 없죠. 그게 또 문제군요. 그래서 친수공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지금 용속에 있는 우리 뭐 수돗물 갖고 오는 곳에 별도로 관을 만들어서 의림지로 제2의림지로 물을 끌어오는 그 사업을 합니다. 하루에 10,000톤씩 이 의림지에 물을 쏟아 봄으로써 그 물이 의림지가 꽉 차고 네. 또 친환경 농업하는 청년들도 사실은 농번기 때 의림지 물이 모자라서 네. 밑으로 간물을 펌핑해서 다시 쓰고 그러는데 그 물을 친환경 농업 쓰고 그 물이 이제 장평천과 하소천으로 그래서 올해 그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내년 한 상반기쯤 되면 제천시는 하소천 장평천이 물이 빡빡하게 흐르는 의림지도 항상 물이 꽉 차서 용주폭포에 1년에 한 2달 정도 용주폭포 흘러가는데 이제는 1년 내내 용주폭포 폭포가 내려가는 그런 물이 좀 풍부한 제천을 만들므로써 제천 관광에 상당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열심히 시민 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하도록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천이 지역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서 그렇게 물이 고이지 않아서 네.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군요. 그러니 예전부터 그 의림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었나.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의림지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관광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맛있는 먹을거리잖아요. 그렇죠. 네. 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여러분은 그 제천의 맛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궁금한데요. 미식 관광 도시 제천의 네.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곳은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내놓는 식당이 유난히 많은 제천의 중앙동 약선거리인데요. 이곳에 올해 새로운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가스트로 투어라는 건요, 지금 미국과 유럽 쪽에서 미식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여행 상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도입됐고요. 우리 제천에 지금 약선거리에 조성되고 있는 이곳에 가스트로를 도입했는데요. 우리말로 풀이를 해드리면은 도심형 미식 여행입니다. 현재 가스트로 투어에 포함된 가게는 모두 9곳, 길을 따라 걸으며 한 번에 5곳을 도는 것이 코스의 기본 구조인데요. 입맛을 돋우는 전식과 든든한 본식, 깔끔한 후식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답니다. 3대가 이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찹쌀떡 전문점. 가게가 가진 55년의 역사가 워낙 긴지라 제천 시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로컬 맛집인 이곳도 역시 가스트로 투어에 포함된 여기 자주 오세요, 점포인데요. 어머니? 네, 자주 와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자주 찾으세요? 맛있잖아요. 옛날 맛 그대로 있고 살아있고 맛이. 아, 너무 도넛수가 많이 없어서 맛있다. 찹쌀떡이 너무 맛있어.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는 맛, 그리고 가업으로 이어가는 자부심까지 이를 많은 이에게 알릴 기회가 곧 가스트로 투어가 되겠지요. 요즘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상인들에게는 가스트로 투어에 거는 기대가 결코 작지 않겠죠. 가스트로 투어로 인해서 그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그 제천에 숨겨져 있는 맛집들을 지역 주민의 소개로 인해서 뭐 찾아가실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쉽게 찾아오지 못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오시니까 그 지역 상인분들도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든든한 본식을 책임지고 있는 또 다른 가게에서는 직접 담근 장과 손수 만든 반찬, 그리고 약선 민들레밥을 정성껏 내놓고 있습니다. 한방도시 제천의 대표 음식인 약선 요리, 이도 역시 가스트로 투어에 야심차게 준비된 맛 가운데 하나입니다. 약선 음식은 몸에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는 이제 식당을 하는 입장에서 몸에 좋은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천에 많이 찾아오셔서 이런 음식을 접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식후에 커피가 빠질 수 있나요? 카페도 역시 가스트로 투어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천으로 귀향을 한 청년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한 곳에서만 먹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가스트로 투어는 5곳에서 5가지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내시면은 5가지 제천 음식을 맛볼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좋은 여행의 조건에 맛을 1순위로 갖고 계신 분들, 올해의 여행지는 제천 가스트로 투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활성화가 더 많이 돼서 더 많은 가게들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은 투어 프로그램이 생기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제천을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스트로 투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커피까지. 와, 좋습니다. 정말 제가 이 내레이션을 하면서 가고 싶다. 막 침이 고이고 막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천에 저런 곳이 있었구나.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미식 관광 도시 제천의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 제천의 지리적 특성이 원래 경상북도 북부와 강원 남도, 강원도 남부 지역, 충청 북부 지역 이렇게 그 경계점에 있어서 네. 어떤 각 시도의 음식이 믹스된 그러면서 좀 맛이 독특하고 맛있는 그런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천의 맛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미식도시 선포를 결국 선포식을 하는데 저는 지금 제천이 체리형 관광으로 시작을 시도를 하는데 도심으로 사람이 오기 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 눈에 보이는 저희들이 가져갈 것은 맛을 통한 음식을 통한 그런 도심 유입 요거를 중점으로 추진하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 누구나 든든하게 드시고 그러니까요. 맛있게 드시면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저 전주대학교 그 컨설팅해서 제천에 맛있는 음식 35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외에도 맛있는 게 너무 많지만 일단 1차적으로 35개소를 선정했는데 이걸 축으로 해서 좀 공격적으로 제천이 맛있는 도시를 관광객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광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즐길거리들, 그리고 또 놀거리들, 문화적으로 볼거리가 많은 도시를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사실 또 시민 여러분들이 건강한 도시는 체육의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문화, 체육 이런 것들을 어떤 소비성 문화다라고 해서 좀 폄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천 문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도에 설립된 그 문화재단이 네. 지금 겨울왕국 페스티벌도 문화재단이 추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그 스포츠 마케팅을 신설해서 전년도에도 전국 고등학교 왕중왕전 포함해서 한 50개 전국 대회를 유치해서 네. 방문객 유입을 한 4만 명 이상 유입을 했는데 그런 일시적인 유동 인구 유입을 통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스포츠 마케팅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 이제 체육회, 민간 체육회가 설립이 되잖아요. 민간 체육회를 통해서 어떤 체육, 시민 체육, 특히 노인 체육 활성화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인프라, 체육 인프라도 많이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수영장, 탁구장, 그라운드 골프, 네. 파크 골프, 또 4인 야구장 이런 사업 조성을 통해서 체육 인프라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 투자도 많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체육, 문화, 관광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제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또 복지의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그 복지에 대한 그 대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천시 복지 예산은 당초 예산 2,315억 원입니다. 네. 전체 예산의 한 28.5% 정도 이래 되는데 특히 복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촘촘하게 복지 예산 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천시는 이제 노인 인구가 27,600명 정도로 아마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떤 그 여가 선용 특히
노인이 건강하게 네.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예산에도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제 하나웨딩홀을 구입을 해서 네. 노인복지관을 리모델링을 상반기 중 완료해서 보다 어떤 질이 높은 노인복지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쓸 거고요. 또 장애인은 아무리 뭐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이 없다 손치더라도 현실은 좀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이런 네.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리더가 장애인 편에 서서 좀 더 장애인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생각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수혜를 받는 분들께서는 그만큼 더 살기 좋은 고장에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특히 이 방송을 이제 주부들께서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여성 친화도시 하면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여성 친화도시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격차 지수가 전 세계 우리나라가 105등이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네. 특히 어떤 임금 남녀 임금 고용 격차 지수는 OECD 선진 국가 중에 우리나라 꼴찌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렇군요. 0.63 정도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100만 원 받으면 여자는 63만 원 정도를 못 받는다는 네. 얘기죠. 이런 현실에서 여성 정책을 더 열심히 제천시민의 반이 여성이니까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 친화도시로 결국 재선정이 됐는데 비율은 한 4대 1 넘었죠. 13개 도시인가 되들어서 3개 도시만 선정이 됐는데. 아니 그게 여성 친화도시가 되는 게 어렵나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도 한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네. 여러 도시에 다시 재진입을 했는데 여성이 행복한 제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여성 직업이 M자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20대 때 올라갔다가 M처럼 30대 때 쭉 경력 단절 됐다가 40대 다시 네. 또 여성 취업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시에서 적극 개입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아이 낳기 좋은 제천, 물론 제천이 또 출산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어떤 보육 환경을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지금 보육정보센터도 중앙시장 2층에 만들고 또 공공실내 놀이터 2층에 만들거든요. 중앙시장 2층에 한 300평으로 굉장히 좋게 만듭니다. 예산 25억 원 투자해서 여기에 이제 영유아 보육센터도 같이 만들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제천을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아이들 키우기 너무나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앞서 말씀하신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천에서는 어떤 해답을 찾고 있고 또 내놓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겨울방학에 아이들은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까요?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죠? 하지만 제천에서는 그 걱정 덜어두셔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하루 일과가 짧아서 부모님들께서 육아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볼 기관이 필요하고 또 부모님들께는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다함께 돌봄센터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소외계층에게만 집중됐던 지역 아동센터나 학교의 돌봄 시스템과는 달리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누구나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함께 돌봄센터인데요. 이것이 전무했던 제천시에서는 드디어 작년 10월 4개 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센터가 되게 필요했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다자녀인 세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사실은 반가웠어요.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으니 학원을 여러 개 보내야 하나?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지? 그동안 이런 고민에 빠져있던 제천시의 맞벌이 학부모들은 다 함께 돌봄센터 덕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가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그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들려주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창의 수학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노래로 배우는 영어 수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지금 오늘 이제 진행되는 수업인데요. 공예 수업으로 공예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만 해도 크나큰 위안이 된다는 학부모들인데요. 여기에 식사 시간, 영양을 꼼꼼히 챙긴 밥도 나오고 알찬 교육 프로그램까지 함께 진행되니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요즘은 진짜 어디든 가나 맡기거나 학원을 보내거나 돈이에요. 근데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부모가 그만큼 많이 벌진 못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3명이니까 아이 셋을 만약에 학원으로 다 돌린다고 치면 한 달에 제 월급 그냥 다 보내야 되는데 이런 곳에 거의 무료이다시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여기서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일석이조죠. 제천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평균 정원은 20명, 대부분 초과 상태라고 하는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제천, 그 해답 이곳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엿보이는 듯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돌봄센터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돌봄센터가 앞으로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만한 내용이고요. 네. 사실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다 하면은 그만큼 머무르는 인구도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께서도 누군가의 아버지시고 또 육아 환경이라는 게 이제 예전과 많이 더 달라졌음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하고 있고요. 네. 우리 같은 중소도시에서 보육 인프라 구축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아까 다함께 돌봄센터도 올해도 저희들이 네. 두세 개소를 더 이렇게 더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보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예전에는 대가족화였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아이를 봐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 돌봄 서비스라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안전 또 친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천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제천은 뭐 일찍이 CCTV 관제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좀 충북에서 최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므로써 제천의 범죄율은 뭐 충청부터 해서 최고 낮은 수준이걸랑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한 하산동 도시 재생 사업이란으로 그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한 50억 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 저희들 시민안전법을 최초로 도입을 해서 10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또 보험을 적용해서 이제 네. 보존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농계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농계 사업을 시민안전보험의 항목으로 다 집어넣어서 네. 농계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라든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친환경을 위한 전기 시내버스 도입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미세먼지 차단수습 설치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추진할 겁니다. 특히 제천시 특수책으로 하는 그 낙엽수매 사업은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낙엽수매 쓰레기 폐지 줍는 분이 하루 열심히 해도 10,000원을 못 번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근데 낙엽수매는 저희들이 폐지 1kg에 50원 정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우리 낙엽수매는 1kg에 300원을 주거든요. 열심히 하시면 노인 특히 어르신들 열심히 하시면 하루에 한 4만 원 벌이는 할 수 네. 있습니다. 이런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고 또 낙엽이 물에 이제 비 올 때 물에 갇혀서 흘러가서 하상을 높여주는 그래서 매년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긁어내는 작업을요? 그다음에 산불은 대개 낙엽 상가에 있는 낙엽을 통해서 불이 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저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낙엽 수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제천 시민 여러분들 낙엽 열심히 수고하셔가지고 좀 용돈도 쓰시고 또 제천 환경
예, 또 보탬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낙엽이라는 게 또 제천은 좀 살림이 많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네, 살림이 많으니까 그 어떤 도시에서도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낙엽 사업이. 네. 지금 뭐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고요. 네.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안전한 제천, 깨끗한 제천, 잘 사는 제천을 한번 또 올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0년 그 제천의 청사진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아무래도 제천시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또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시정 공간 콘서트라고 네. 좀 이래 좀 딱딱한 시민 보고회가 아니라 시민과 같이 행으로 서로 공감하는 그런 콘서트 시정 보고를 그렇게 할게 네. 추진을 하고요. 저는 뭐 늘상 얘기하지만 아주 한마디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예산 집행 또 새로운 사업 구상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천시의 리더로서 제천 시민에게 결국 박수 받고 싶다라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 1,200억 공무원과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올해 제천시 잘했다라는 시민 평가를 꼭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로 계속해서 달려오시고 또 좋은 네. 지표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 박수를 쳐주시는 그런 제천시가 되지 않을까 또 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시장님 금요일입니다. 네.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 제천으로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제천에 머무신다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으실까요? 어디 가시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낮에 저 동명초등학교에서는 겨울 스케이트장인데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아주 난리 법습니다. 네. 그래서 놀다가 의림지 얼음축제 전년도에도 네이버 다음 실 검색 순위 1위였습니다. 네. 올해 잘 운영해서 저는 목표가 하천 산천어 축제를 능가하는 네. 겨울 축제를 만들어서 황량한 겨울, 삭막한 겨울 제천에 사람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 목표인데 얼음 축제는 어디서 하고 있는 의림지에서 건가요? 합니다. 아, 의림지로 의림지에서 가시면. 하는데 의림지의 얼음성과 다양한 그 눈을 활용한 또 체험, 또 제천의 공호 잡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 여러 가지 다양한 아주 컨텐츠가 무지무지 좋습니다. 제천 공호 아주 유명하죠. 예, 작년도에도 아주 제천 얼음 의림지 얼음 축제는 완전히 아주 정식인 이슈를 했는데 올해도 이슈가 될 거로 생각하고요. 또 저녁에는 제천 도심의 겨울 벚꽃. 제천은 지금 밤에 아주 겨울이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네. 밤에 가셔야 되는군요. 네. 뭐 토요일 같은 날은 거의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밤에 어마어마합니다. 뭐 서울 명동처럼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부딪혀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네.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주말에 뭐 전혀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네. 제천 오시면 네. 아주 의미 있는 네. 그런 주말이 될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천 멋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알몬 마라톤 말씀하셨는데 예. 아무나 오셔서 그냥 뛰시면 되나요? 그럼 당일날 신청해도 되고요. 언제라고 네. 하셨죠? 내일 모레 일요일 날? 10시입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5km, 10km인데 한 5km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네. 뛸 수 있고요. 그 알몬 마라톤이 아주 인생 마라톤이고 아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꼭 우통을 벗고 뛰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자기 원하지 않으면 이런 간단한 티셔츠 입고 뛸 수도 있고요. 네. 또 또 노출이 심한 분들도 계시고 이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네, 일요일에는 알몸 마라톤까지. 네. 자, 오늘 제천 앞으로 2020년도에 어떤 계획과 또 성과들 기대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네. 우리는 일단 가볼 만한 곳으로 제천을 기억하고 맛있는 먹을거리가 많은 곳으로 기억하면서 주말과 휴일을 제천에서 보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괜찮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상천 제천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신년 특집 생방송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이제 한 주가 지났고요. 이제 다음 주 예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옥천군의 김재종 군수와 함께 신년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이 시간처럼 또 자세하게 좀 살펴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5개의 네. 시군 자치단체장을 만나보셨는데요. 네.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는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